Take it all.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16회차 결과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약 4억 1천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 축구 토토 승무패 17회차 1등을 한번 노려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 역시 1등을 노려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를 해왔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최종 픽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보셨을 것 같은데, 영상의 왼쪽 하단이나 영상 밑에 제품 보기를 누르시면 저희 골때리는 TV 채널의 인사, 테키돌 이 문구로 키링과 티셔츠, 모자를 제작을 했습니다. 축구토토 승무패에서 독식하자, 너 혼자 다 먹어라라는 뜻의 테키돌 문구를 활용을 해서 제작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키링은 자동차 키나 가방에 걸고 다니시면서 독식의 행운을 빌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모자나 반팔티 같은 경우는 토토 구매하러 가실 때 편하게 착용하시면서 독식의 기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구매를 해놨는데 배송 조회를 해보니까 내일 도착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빨리 와서 1등의 기운을 좀 팍팍 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축구 토토 승무패 17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빠르고 간단하고 재밌고 유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최종 픽 영상에서 빨간색으로 나오는 경기들의 경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공유드리는 경기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골때리는 TV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영상 중간에 광고 없이 1번부터 14번 경기까지 분석 내용 모두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가입하셔서 편하게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최종 픽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매 회차마다 꼭 검색을 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게 더 귀찮은 일이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브라이턴 대 풀럼.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승무패 다 나올 수 있는 경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브라이턴의 정배당이 책정이 되어 있지만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 브라이턴 기준 4무 6패를 기록 중으로 브라이턴이 유독 풀럼에 고전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브라이턴에 정배당을 줬다라는 점 이상하다 생각이 들지만, 최근 브라이튼 경기를 보면 확실히 정배당을 받을 만큼 경기력이 올라오긴 했다라는 게 느껴져서 굉장히 좀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현재 브라이턴의 수비 자원 중에 요엘 벨트만, 루이스 덩크, 이고르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추가로 램프티 선수가 FA컵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리그 경기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수비 쪽에 확실히 손실이 있다라고 느껴지고, 브라이턴 측면 공격수 하면 바로 떠오르는 선수가 미토마카우르 선수인데, 현재 무릎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로 나오고 있어서 이런 상태라면 브라이턴이 풀럼을 상대로 승리하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걸 다 알고 있을 텐데 왜 브라이턴에 정배당을 줬을까 다시 한번 의심이 들죠. 다만 풀럼 역시 주전 미들 자원인 사사 루키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면서 중원에서 강하게 태클이나 몸싸움으로 수비를 해주는 자원이 줄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측면 공격 자원인 아다마 트라우레 선수도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풀럼도 손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풀럼의 경우가 크로스를 활용하는 빈도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1위를 기록 중인데, 홈팀 브라이턴의 경우는 크로스 허용 횟수가 굉장히 적은 팀에 속한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이번 시즌 기록적인 면을 비교해 볼 때도 굉장히 비슷한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승무패가 다 보이긴 하지만 무승부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들고, 패턴적으로도 홈팀 브라이턴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 중이고, 원정팀 풀럼은 원정에서 3경기 연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두 팀 모두 무승부로 연승이 끊길 타이밍이지 않나 판단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저는 브라이턴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2번 경기 크리스탈 대 입스위치. 자, 현재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리에 81%가 몰려 있는 상황인데, 경기를 생각해 봤을 때 너무 많이 투표율이 몰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로,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의 최근 득점의 주축은 마테타 선수인데 미럴과의 FA컵 경기에서 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출전을 못하죠. 또한 주전 미들 자원인 윌 휴즈 선수도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의 주전 자원이 한 명씩 빠지게 됐다라는 점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번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의 점유율이 17인데 입스위치는 18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입스위치는 하던 대로 내려앉아서 역습을 노리는 운영을 할 텐데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우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다 보면 자신들이 하던 대로의 경기력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이고 또한 원톱 공격수가 마테타에서 은케티아 선수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92cm의 마테타가 하던 역할을 175cm의 은케티아가 한다라면 분명 기존에 보여줬던 경기력은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입스위치도 한번 해볼 만한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려다가 양팀 맞대결 전적상 무승부가 가장 적고 입스위치가 원정에서 5경기째 승리가 없다라는 점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서 입스위치의 오랜만에 원정 승리까지 한번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브레인트포드 대 아스톤 빌라. 저는 이 경기 브레인트포드가 오랜만에 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스톤 빌라가 원정에 가면 득점은 줄어들고 실점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브레인트포드가 홈에서의 이번 시즌 기록이 최근에는 6경기 동안 승리가 없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홈발이 너무나도 좋았었기 때문에 다시 그 홈발이 살아날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스톤 빌라의 경우가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경기를 가서 4대1로 개털리는 결과를 보여줬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와 브랜드포의 스타일이 비슷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포의 홈발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아스톤 빌라의 경우가 미들 지역에서의 활동 비중이 많은 편에 속하는 팀인데 브랜드포의 경우는 수비 쪽에 내려앉아서 롱볼을 활용하기 때문에 중원 지역을 롱볼로 건너뛴다라는 점에서 아스톤 빌라의 뒷공간이 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스톤 빌라의 경우는 이번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프리미어리그 1위를 기록 중으로 세트피스 공격에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 브랜드포드의 경우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적은 팀이라는 점에서 브랜드포의 패배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시즌 브랜드포가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브랜드포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 헤타페 대 AT 마드리드. 자, 이 경기는 뭐 사실 헤타페 무승부를 뭐 함께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경기였는데 헤타페가 이번 시즌 홈에서 실점을 8실점밖에 하지 않으면서 라리가 공동 홈 최소 실점을 기록 중이죠. 또한 AT 마드리드는 주중에 레알 마드리드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를 다녀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도 헤타페에 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기본적인 경기력 자체는 AT 마드리드가 워낙 앞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무승부를 함께 가져가야 되나 고민이 됐었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부분은 다음 주 주중에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챔피언스리그 2차전 경기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크게 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감독이라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보니까 지금 라리가에서 2위를 달리고 있고 1위인 바르셀로나와 승점이 1점 차이밖에 안 나는 상황인데 최근 맞대결 전적 7승 3무로 한 번도 헤타페에게 패배한 적이 없는 AT 마드리드가 승점 3점을 버리고 1차전 2대1로 진 상황에 리그 경기까지 로테이션을 돌렸다가 승점 3점을 날린다라면 이것 또한 굉장히 큰 손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더라도 일단 전력을 다해서 2골 정도는 넣어놓고 마음 편하게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헤타페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 첼시 대 레스터 시티. 자, 이 경기는 투표율대로 첼시의 승리냐, 이변이 터져서 무승부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상 레스터 시티가 첼시 원정에 가서 뭔가 이변을 내기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실점이 프리미어리그 1위를 기록 중인데 첼시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오픈 플레이 득점이 공동 6위를 기록 중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팀이죠. 또한 카운터어택 득점과 세트피스 득점이 프리미어리그 4위를 기록 중인데 레스터 시티는 카운터어택 실점 5위, 세트피스 실점 5위를 기록 중으로 모든 면에서 첼시에게 털릴 수밖에 없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주중에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불리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추가적으로 햄스트링 고자 리스 제임스 선수가 득점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첼시가 홈에서 경기를 한다면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회차 투표율 1위 경기로 저 역시도 첼시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라요.
자, 현재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라이오가 확실히 이번 시즌 경기력이 좋다. 그리고 지난번 라이오 분석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니고 페레즈 감독 체제에서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든 적게 가져가든 상대팀의 빌드업을 계속 방해하면서 상대방의 턴오버를 많이 이끌어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 라이오의 홈구장에서 빌드업 통계치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이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홈구장인데다가 음바페, 호드리고, 비니시우스, 벨링엄 같은 주축 공격 자원들이 모두 출전이 가능하다라는 점, 반대로 라이오의 경우는 지난 맞대결 당시 라이오의 홈에서 3대3 무승부를 기록했었는데 그때 득점을 기록했던 압둘 무민 선수는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고 우나이 로페즈 선수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 이시파라존 선수 역시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한데 데프루토스, 카멜로, 은테카 같은 공격 자원들도 출전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를 믿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패턴적으로도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2연패가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이변은 없다. 저는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 맨유 대 아스날. 이 경기 뭐 맹구 새끼들 승리 선택하실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최근에 맹구 새끼들 경기를 보신 분이라면 자신 있게 맨유가 승리한다라고 생각하고 손 드시는 분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최근 맨유가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은 입스위치랑 경기를 해도 막 손바닥에 땀이 흐르고 똥줄이 타들어가야 간신히 승리하는 개 그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스날을 상대로 승리하지는 못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FA컵 경기에서 아스날을 만났을 때 출전했던 우가르테, 코비마이노, 리산드로 같은 선수들이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과, 솔직히 맨유에서 골을 넣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선수가 뭐 페르난데스 선수 정도밖에 없어요. 호일룬 22경기 출전해서 2골, 지르크지 27경기 출전해서 3골, 가르나초 26경기에서 3골, 이런 새끼들을 공격수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맨유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하면 되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지난 FA컵 맞대결 때도 아스날이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맨유가 생각보다는 비벼주면서 달롯 선수가 퇴장을 당했는데도 끝까지 버텨서 페널티킥에서 승리를 했었듯이 10경기를 하면 한 경기 정도는 컨디션이 발딱 설 때가 있는 맨유이기 때문에 맨유의 단통 패배로 가기에는 아스날의 현재 정통 공격 자원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뒤통수 맞을 수가 있다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맨유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 빌바오 대 마요르카. 자, 빌바오의 경우가 주중 AS 로마 원정 경기를 다녀왔기 때문에 마요르카보다는 체력적인 누수가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AS 로마를 상대로 0대1로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퇴장까지 당하면서 역전골을 먹히고 패배를 한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심리적으로 빡친 상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인 이번 시즌 득점력을 비교해 본다면 역시 홈 빌바오를 상대로 승리하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맞대결 전적만 보더라도 빌바오 기준 3승 6무 1패를 기록 중이고, 빌바오 홈에서는 마요르카가 승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하면 무난하게 패스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매 금액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 저는 빌바오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맞대결 전적이 컵 경기 포함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데 마요르카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3연속 무승부는 안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들었고, 빌바오 같은 경우는 유로파 경기를 치르긴 했지만 어느 정도 로테이션도 돌려줬고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오이안 상케트 선수는 출전을 안 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마요르카의 경우는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로드리게스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빌바오의 승무 투픽에서 무승부를 빼고 빌바오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적으로는 무승부 확률도 크니까 구매 금액 여유 있으신 분들은 승무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13번 경기 베티스 대 라스팔마. 자, 이 경기는 투표율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레알 마드리드도 잡는 베티스, 베티스의 황태자 안토니가 있는 베티스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베티스 승으로 엄청나게 몰려 있는 상황이죠. 저도 베티스의 승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베티스의 카르도소, 로셀소, 마르클로카 같은 선수 중원 자원 선수들이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게 좀 아쉬운 상태고, 라스팔마의 경우는 에이스 공격 자원인 파비오 실바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무승부에 대한 의심이 좀 너무나도 많이 들고 있고, 마침 또 베티스 승리에 투표율이 너무 많이 몰려 있기도 해서 베티스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무승부를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배당상 베티스의 승리가 유력해 보여서 저는 베티스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17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픽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저희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take it all.